조선을 뒤흔든 진짜 임명장. 어첩을 들어보셨나요? 왕족임을 증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공식 문서. 어첩은 조선 왕실에서 오직 왕비, 세자, 세자빈에게만 내려졌던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금책, 옥으로 새긴 옥보, 이 둘을 통틀어 금책옥보라 불렀죠. 금책옥보는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물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단 한 장의 첩지로 이름조차 없던 후궁은 조선의 국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손에게 내려진 어첩은 왕이 될 운명을 공식화하는 언약서와도 같았지요. 임진왜란 중 왕실 상징 문서인 어첩은 궁인들과 내시들의 목숨 건 은닉으로 대부분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보호가 아니라 조선의 정통성과 왕실 권위를 지켜낸 행위로 평가받고 있지요. 왕의 족보, 왕의 얼굴, 왕실의 모든 시각 문서를 붓끝으로 그린 그들은 조선 궁궐의 예술가 화원이었습니다. 정조시대 화원은 국왕직속으로 격상됐고 유명 화가들도 어진과 어첩 제작에 참여했죠. 임금의 도장, 옥새는 곧 조선의 법이었고 단 한 번만 만들어져 절대 복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 왕족의 혈통과 혼맥을 기록한 공식 족보 선언록은 왕의 직계는 물론 왕비와 세자빈, 후궁까지 모든 계보가 기록되어 왕족 신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여겨졌습니다. 정조시대 왕실 족보를 조작하려다 적발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죠. 위조 자체가 왕과 왕족을 사칭하는 역모죄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왕비가 폐위되면 어첩은 파기되거나 봉인되고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도 이름이 삭제되거나 격하되어 기록되죠. 성종의 두 번째 왕비 윤씨. 질투와 분노로 폐비된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어첩은 곧바로 파기되었고 왕실 기록에서도 사라졌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말했죠. 어첩이 없어 더 이상 왕비가 아닙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와 연루된 230여 명이 넘는 신료와 그 가족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고,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치 숙청, 바로 갑자사화로 기록됩니다. 결국 연산군은 왕좌를 지킨 지 불과 5년 만에 27세의 나이로 폐위되어 강화도 유배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연산군 이후 100년 광해군은 정통성 앞에 무너집니다. 어머니가 후궁이었던 광해군은 출신 성분을 위협하는 조정과 인목 대비를 견제하고 결국 계비를 서궁에 가두고 대비라 부르는 것조차 금지해버립니다. 어첩을 폐기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왕실 권위마저 무너지자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광해군 역시 강화도로 보내졌다가 이후 제주도로 이배되어 19년을 유배지에서 살다 생을 마감합니다. 1895년 경복궁 건천궁에서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들에게 끔찍하게 시해당합니다. 조정은 일본의 압박 속에 그녀를 공식 문서에서 지우려 했고 왕비로서의 존엄마저 지우려 했죠. 명성황후의 어첩은 을미사변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그 정확한 소실 경위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친일 내각의 의도적 폐기이며 일제에 의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종은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자 다시 만든 어첩으로 고인이 된 명성황후의 복위식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그녀가 일본 황족에서 조선 황실로 시집올 때 받은 어첩은 광복 이후에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그건 사유재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나라의 역사요. 조선 왕조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족의 모든 이름, 그 계보를 담고 있던 왕실의 공식 족보 선언록.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권위와 정통성을 품었던 한 장의 문서,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죠. 그 이름 하나하나가 말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조선 500년의 기록이었습니다.